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합시다. 2013년 7월 고3 학력평가인데 그림 하나는 똑같은 앙부 일구를 경도는 같지만 위도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날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을 보면 가에서 관측 시간은 오후이다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우리가 그 방위를 저번에 설명했었죠. 방위를 생각할 때 여기가 우리나라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우리나라 남한이고 여기가 동해, 서해 이렇게 되죠. 그럼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자는 반대죠. 이쪽에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이 지점에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 해가 있는 거니까 해가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가 되는 거죠. 오후가.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면 관측 시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르다 했는데요. 이 빠르다라는 것은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살펴보면 이 시계 방향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보면 얘보다는 얘가 반시계 방향 쪽에 있죠. 그러니까 시각으로 따지면 좀 전입니다.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빠르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기억도 맞고요. 그다음 관측 지역의 위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도상이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구를 옆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가 뭐 두 군데의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두 군데. 그러면 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고위도입니까? 1번. 예, 1번이 고위도죠. 어떻게 잘 알까요? 태양이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데 태양은 사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옵니다. 그냥 아주 잘 통했어요. 예, 예, 대충 얘기했는데 예, 태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 보면 태양이 이렇게 태양빛이 오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니까 그림자가 얘는 요만큼 생기고 얘는 요렇게 생기죠.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림자는 길어지고 이 태양의 고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갈수록 춥잖아요. 태양의 고도가 평균적으로 낮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와 나 중에서 가가 그림자가 길죠.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낮다는 거고 가가 고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디가 모두 맞네요.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야, 이 벌써잖아. 썩을 놈이. 좀 깨워줘라. 너무 빠른가, 애가? 어? 줘야 되지 않았어요? 야, 그 정도의 잠으로 만족할 거니? 좀 더 집중하면 더 깊은 세계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오태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해 보십시오. 자, 이거 요 단원부터가 이제 어째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물체 운동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체 운동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들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예 한 가지를 두고 이제 각각의 물리량을 정의해보고 적용을 시켜볼 건데 간단한 예입니다. 직선 운동이에요. P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100m 지점을 찍고 50m로 되돌아와서 Q점에 도달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예,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에 총 25초가 걸렸어요. 25초가 굉장히 빠른 편이죠. 예. 그럼 이때 이동 거리는 뭐냐? 좀 여러분이 길더라도 이건 좀 적겠습니다. 예. 이동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경로의 길이입니다. 실제로 이동한 이 경로의 길이고요.
만약에 발자국이 생긴다고 하면 발자국이 발자취를 남긴 그 거리를 모두 다 더한 게 이 이동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가 지금 현재 요 예를 보면은 몇 미터입니까? 150. 예, 150m죠. 오른쪽으로 100m 가고 왼쪽으로 50m 돌아왔으니까 여기에서는 150m입니다. 150m. 일단 변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가 됩니다.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구할 때 두 좌표를 빼주죠. 예, 한 좌표에서 한 좌표를 빼주면 직선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루는 거는 모든 운동이 직선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생각할 때 한 좌표만 생각하면 돼요. X 좌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을 한 좌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x1이 처음 위치고 x2가 나중 위치라고 하면 x2 빼기 x1 나중 좌표 빼기 처음 좌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하면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게 얼마입니까? 50. 예, 50m고요. 근데 얘는 방향이 있어요. 네. 방향이 항상 여기가 처음 위치고 여기가 나중 위치죠. 그럼 항상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해서 화살표를 그어보면 그게 변위의 방향이 됩니다. 변위의 방향.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향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변위는.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위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크기만 있지만 이 변위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사실 변위가 좀 더 물리적으로 의미가 더 있습니다. 좀 필요한 양이고요. 둘 다 물체가 얼마나 많이 운동했느냐를 나타낸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단위가 뭐죠? 미터. 예, 둘 다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양을 알면 이 물체가 얼만큼 운동했는지, 얼만큼 이동했는지, 얼만큼 위치가 바뀌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모르죠. 얼마나 빨리 갔느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물리량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 속력과 속도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차이가 이렇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즉 이 변위입니다. 일어나라. 자, 이 경우에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총 150m를 이동했죠? 25초 동안. 그럼 얼마입니까? 7. 이 아니네. 예, 6m/s죠. 의외로 많이 틀려요. 저는 처음에 4로 적었어요. 처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예. 그다음 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속력은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크기만 가지는 양입니다. 속력도. 이제 속도는 방향이 있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방향이 있어요. 일단 크기부터 계산해 보면 50m가 변위의 크기였죠. 25초 동안.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2. 예, 2m/s가 되고요. 이게 다가 아니겠죠? 예,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뭐 동쪽이라 적어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만약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뒀으면 플러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단위는 뭐가 됩니까? 둘 다? 예, 미터/세크. 공간 단위 나누기 시간 단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정해놨죠. 요거는 뭐냐 하면
평균 속력 사실 지금 구한 과정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입니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하면 평균 속력이 되고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하면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미분을 유도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웠습니까? 2학년 때? 네. 미분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그 분모를 0으로 수렴시키죠. 그럼 분자도 0으로 수렴이 되고요. 그럼 그 순간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순간 속력, 순간 속도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속력, 그냥 속도 하면 순간 속력, 순간 속도를 얘기할 때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것만 하면 이제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운동을 얼마나 빨리 했느냐를 알 수 있고, 근데 이것만 알아서는 운동을 정확히 분석할 수가 없고요.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입니다. 이제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속 능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얼마나 속도가 빨리 증가하느냐, 얼마나 속도가 빨리 느려지느냐, 이제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도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는 방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가속력이라는 것은 정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크기만 있는 뭐 가속도 이런 건 잘 없고요. 가속도는 크기가 있고 방향도 있습니다.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고요.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어차피 단위는 속도의 단위하고 같습니다. 그럼 단위를 보면 속도의 단위에서 시간의 단위를 나누면 되니까 단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 가속도가 각종 운동 법칙, 나중에 배울 운동 법칙들에 등장을 하고 중요한 양이에요. 여러분 좀 정의를 잘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이 정리를 해보면 규칙성이 좀 보입니까? 단위만 한번 보면 미터로 나타내어지는 물리량이 있고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어지는 물리량이 있고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타내어지는 물리량이 있죠. 요게 이제 계속 시간에 따른 변화량, 시간에 따른 변화량 이런 식으로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속도고 또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가속도입니다. 그럼 수학적으로 보면 또 가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양도 정의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도 정의할 수 있고 무한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이제 미터 퍼 세크 세제곱, 미터 퍼 세크 네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여기까지 배웁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요 세 가지를 알면 요 세 가지로 물체의 운동을 다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까지 이렇게 배웁니다. 가속도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대 속도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좀 간략히 생각하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그 EBS 수능 특강, 수능 연계 교재에서 내용이 빠졌어요. 내용이 문제로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혹시나 찜찜하니까 그래도 개념은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에서 좌표 변환을 할 때 어떤 특정 좌표를 원점으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좌표 값을 모든 좌표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점이 0,0이 되죠. 0,0이. 근데 그 속도도 그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물리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서 이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정지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도가 0인 세상으로 만들면 나머지 물체들의 속도, 바깥 세상의 속도들이 상대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본. 그래서 관측자가 A라고 합시다.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가 A이고요. 그러면 그 관측자의 속도이자 기차의 속도가 VA가 되는 거죠.
그 바깥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치고 그 바깥에 있던 어떤 물체가 b입니다. b. 그러면 기차 안에서 바라본 그 b의 속도는 이 vb 빼기 va가 돼요. vb랑 va는 각각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본 기차 안에 있는 a의 속도가 va고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본 물체 b의 속도가 vb면은 그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가 본 속도는 vb 빼기 v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어떤 관측자가 바라본 속도는 그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좌표 변환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그 관측자가 자기 자신은 정지했다고 생각했을 때의 나머지 물체들의 속도가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 비슷한 내용을 언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앞서 배운 변이 속도, 가속도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이제 방향에 대한 관계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문제마다 조금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운동 방향, 속도 방향, 가속도 방향 요 세 개가 좀 많이 등장하는데 일단 운동 방향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운동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위치의 변화의 방향입니다. 즉 변이의 방향이죠. 근데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곧 속도 방향입니다. 따라서 속도 방향하고 운동 방향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속도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라기보다는 뭐 반드시 같거나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거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배우는 운동은 전부 직선 운동입니다. 전부 직선 운동이고 가속도하고 속도 방향, 즉 가속도하고 운동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경우하고 반대인 경우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배웁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공을 연직 아랫방향, 그러니까 수직으로 아랫방향으로 던지면 속도의 방향도 아랫방향, 중력 가속도의 방향도 아랫방향입니다. 이게 두 방향이 같은 경우고요. 공을 연직 위로 던지면 속도의 방향은 윗방향,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아랫방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속도하고 가속도가 반대 방향인 경우입니다. 가속도하고 속도 방향, 운동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주구장창 증가합니다. 계속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근데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 가속도의 방향하고 속도 방향이 반대인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속력이 감소합니다. 물론 이 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공을 연직 윗방향으로 던지잖아요. 그럼 속력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멈추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요. 속도의 방향을. 바꾼 다음에는 속도의 방향도 아래쪽이 되고 가속도의 방향은 여전히 아래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방향이 같아져 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속력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죠. 그 운동이. 그래서 이런 이제 운동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고 변이, 속도, 가속도로 이 운동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걸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분 단축해서 몇 분에 끝나지? 30분에 끝나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페이지까지 다 할 계획이에요. 5페이지까지. 자, 기지개를 좀 펴고, 요 페이지가 좀 중요합니다. 사실 뭐가 중요하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고 좀 위험한 얘기지만, 요 단원에서는 요 5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좀 집중해서 정신력으로 버티기 바랍니다. 정신력으로. 좀 서로 으쌰으쌰해서 좀 깨워주고 하세요. 자, 우선
두 가지 운동을 여러분이 볼 건데 하나는 가속도가 0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등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직선 운동입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합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배울 것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고요. 그리고 운동은 이제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하고 속력이 감소했다가 운동 방향을 바꾼 뒤에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이 두 가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있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이 운동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등속도 운동 상황을 먼저 보면 자, 처음 순간을 제가 0초로 잡았어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를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계속 0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초가 흐른 나중에도 가속도는 여전히 0인 상태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등속도 운동이 유지된다고 한다면요. 그다음 초기 속도는 v0였어요. 초기 속도는. 근데 얘가 안 변하죠. 등속 직선 운동은. 그래서 임의의 시간이 지난 나중에도 여전히 v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치인데 이 위치를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어요. 처음 위치를. 나중 위치를 s로 잡았는데 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값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래프. 세 가지 그래프의 공통점은 가로축이 뭡니까? 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각각의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건데 세 가지 물리량입니다. 가속도, 속도, 변이.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요. 여러분 그래프를 볼 때는 두 가지 정보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가 기울기고 하나가 면적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둘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시간분의 가속도의 변화량은 정의하지 않았죠. 물리적으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속도하고 시간 곱한 게 면적이 되는데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곱한 게 면적이 되죠. 근데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었어요.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남습니까? 예, 속도의 변화량이 남습니다. 요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이 뜻은 요 내용은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그 등속도 운동이 굳이 아니더라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모든 운동에서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속도의 변화량.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얘가 얼마죠? 0이죠. 면적이 없잖아요. 아예. 새로 가속도 값이 0이니까 계속. 이 경우에는 특별히 0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분석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한 셈입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0이고요.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와 면적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뭐가 됩니까? 예, 가속도가 되죠. 모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면적은 곱하면 되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요.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뭐였어요?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었습니다. 그럼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죠. 이것도 모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지나를 봅시다.
이 경우에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 그래프에서 0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 얼마예요? 0에서 t 사이에 예, v0 t죠. 이거는 위치의 변화란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위치를 정했었죠. 0초일 때 위치를 0으로 정했었죠. t초일 때 위치를 우리가 모르는 값이지만 변수로 두었었죠. 뭐로 두었죠? 예, s로 두었죠. t초일 때를 s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입니다. 나중 위치가 t초일 때 위치죠. 그래서 s가 되고 처음 위치가 0초일 때 위치 0m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또 이거는 배우죠. 등속 직선 운동 공식이 됩니다. S는 V0t. 예,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면적 정보로부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좀 하나 설명해야 될 게 세로축의 변인데요. 변이. 요게 책에 따라서 위치라고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변이라고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보통 초기 위치는 0으로 잡아요. 되게. 초기 위치를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변이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어차피 처음 위치가 0이기 때문에 변이가 곧 나중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치라 해도 되고 변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시간분의 변이의 변화량 이게 아니고 이게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속도가 됩니다. 전부 다 방향이 있는 양들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속도가 되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얘가 그냥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가 보면 t분의 s죠. 그죠? 그리고 속도는 우리가 일정하다는 거 알고 초기 속도를 알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일정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예. 뭐 굳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의 시간 t초 이후에 이 물체의 위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체의 운동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빠르기로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운동을. 방금 했던 과정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도 똑같이 해볼 겁니다. 예, 똑같이.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처음을 역시 0초로 잡고요. 나중을 t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순간이 우리가 운동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이제 임의의 시간일 때 운동 상태를 알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기 조건은 다 알고 있어요. 가속도가 a고요. 속도가 v0고 위치가 0입니다. 처음에. 근데 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속도도 변하고 위치도 변합니다. 그래서 t초 이후의 속도를 v, t초 이후의 위치를 s라고 둡니다. s라고. 그럼 이제 또 그래프를 분석하다 보면 이제 요 값들을 알게 돼요. 값들을 한번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의미는 뭐 앞에서 다 했죠. 면적이 뭡니까? 똑같아요. 이 뭐야 이거?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이죠. 여러분 옆에 적어놨으니까 뭐 땡땡 해도 됩니다. 자기만 알아보면 돼요. 나중에 다시 보면 분명히 자기가 썼는데 암호 같죠. 그림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자, 이 경우에는 한번 구해볼까요? 0에서 t 사이의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예, at가 되고요. 일단 우리가 정해놨죠. 0초일 때 속도 우리 알죠? 0초일 때 속도가 v0고요. 이건 우리 알고 있는 값입니다. 문자로 표현해놨지만
t초일 때 속도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v죠. 그러면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입니다. 그러면 v 빼기 v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되죠. v는 v0 플러스 at 이런 거죠. 자, 이거 식을 분석해 볼까요? 우리 a 알고 있습니다. 가속도. 그 다음에 v0 알고 있어요. 처음 속도. 그러면 임의의 시간이 t가 흐르고 나서의 속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속도까지는 해결이 된 거예요.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제 이 정도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요게 어찌 보면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고요. 면적이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뒤에도 잘 보여? 자, 기울기 해보면요. 그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이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t분의 v 빼기 v0 이렇게 되죠. 이게 가속도 a, 우리 알고 있는 a가 됩니다. 요거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 분석하면서 이미 구했던 식과 똑같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넘어가서 면적 봅시다. 면적. 우리 면적은 여기는 좀 구하기 어렵지만 어차피 사각형 면적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구하기 쉽죠. 구하기 어렵지만 구하기 쉽죠.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통 구합니다. 나눠서 아래쪽 면적이 사각형 면적이 v0t죠. 맞습니까? 좀 확대를 할까요? 그다음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요 세로는 v 빼기 v0죠. 그것도 좀 곱할게요. v 빼기 v0고 요 가로는 t죠. t. 이건 t입니다. 근데 요거를 더하면 이제 위치의 변화가 된다는 걸 아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의 변화 우리 모르죠. 위치의 변화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더해버리면 우리 v0는 알아요. v0는 아는데 얘도 모르는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값들로 등식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데 옆에 살짝 눈을 돌려보면 여기에 v 빼기 v0가 있는데 이게 at입니다. 여기에 이제 at를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눈에 보입니까? v 빼기 v0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하고 임의의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 면적이 2분의 1 at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이게 이제 위치의 변화량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위치는 변수를 더 놨죠. 0초일 때 위치를 뭐로 잡았죠? 0초일 때 위치가 처음 위치니까 0으로 잡았고요. t초일 때 위치, 나중 위치를 s로 잡았습니다.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즉 s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위치를 0으로 안 잡았으면 0 대신에 그 초기 위치를 넣으면 됩니다. 위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 맞습니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 식을 분석해 보면 자 보세요. V0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초기 속도. 그다음 A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 시간에서의 이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죠. 그럼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임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빠르기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이걸로.
그래서 보통 문제 푸는 게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 기울기 구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죠? 예, 기울기가 속도죠.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기울기가 보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알 수 있어요. 요 그래프는. 근데 또 기울기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는 계속 플러스 방향이죠. 예.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인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공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풀 때가 더 효율적일 때가 있고요. 그래서 공식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래프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공식은 나왔어요. 하나가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 나왔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임의의 시간 t 이후에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t초 후에 위치를 구할 수 있었죠. 이거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고요. 저도 외우는 거 별로 안 자지만 이거는 좀 외웁시다. 예, 외우고 요 두 개에서 시간 t를 소거하면 t를 소거하는 방법은 위의 식에서 이걸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거 정리하면 되는데 사실 그 과정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서 그냥 결과를 바로 적을게요.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해서 시간이 없는 식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는 식이. 근데 요 식은 나중에 에너지 배울 때 일운동 에너지 정리식입니다. 예, 그게 오히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위에 두 식으로부터 시간을 제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어찌 보면 수학적인 이런 접근이고 의미는 세 번째 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은 일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 조금 익숙하게 외워두십시오. 급할 때는 공식으로 이렇게 풀면 더 간단하게 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에 그걸 합시다. 그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수고했습니다.